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종선입니다. 저는 글로벌 스케일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RM 기반의 AWS 그래비톤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AWS 인스턴스 살펴보기란 주제로 AWS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AWS에 다양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팅을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발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발표되었던 그래비톤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여러 인스턴스과 관련 성능 그리고 간단한 데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는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으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체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체 로드맵 항목 중 약 90%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 경험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잘 알고 계시는 가트너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관련된 있는 리포트에 9년 연속 리더스 쿼드런트에 나타내고 있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실행 능력 및 비전 완성 능력에서 리더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디지털 네이티브나 게임사 등의 앱,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모바일 앱 등을 구축하든 대규모 클러스터를 실행하든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은 무조건 컴퓨팅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AWS는 이를 지원하는 다양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팅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컴퓨팅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개발, 배포, 실행,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WS는 22개 리전에 걸쳐 69개의 가용 영역을 통해 고가용성이 필요한 워크로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범용 컴퓨팅이나 메모리 기반 혹은 디스크 I/O에 해당하는 측정 요구사항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양한 컴퓨팅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G 이상의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210개의 팝을 기반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고객이나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270개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AWS는 2015년부터 기존 하이퍼바이저의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하고자 협업했던 이스라엘 칩 개발업체인 안나푸르나 랩스를 인수해서 맞춤형 칩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수를 통해서 진행된 자체 반도체 칩 개발과 인스턴스, 컨테이너,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을 차례대로 개발하고 이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이트로 시스템인데요. 2017년에 발표한 나이트로 시스템은 크게 나이트로 카드, 보안 칩, 하이퍼바이저의 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컴퓨팅과 관련된 이노베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가 담당했던 물리적 하드웨어 및 바이오스를 보호하고 CPU,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가상화하고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했던 부분들을 기존에서 분리를 해서 나이트로 카드를 통해서 VPC나 EBS, 인스턴스 스토어 같은 기능들에 대한 I/O를 전체적으로 덜어서 I/O 속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컴퓨팅 성능을 개선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가 된 것은 그래서 네트워킹이 되겠고요. 차츰 스토리지나 시큐리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나이트로의 보안 칩 또한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가상화 및 보안 기능이 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적이 최소화된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갖춘 클라우드 플랫폼을 직접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킹과 스토리지에 대한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분리가 됐었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퍼바이저가 담당했던 역할들을 분리해냄으로써 경량화된 하이퍼바이저를 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메모리, CPU 할당을 관리하고 베어메탈과 차이가 없는 성능을 제공하는 경량 하이퍼바이저로 바꾸어 탑재함으로써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한 이노베이션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로 전후의 인스턴스에서는 그 성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성능 기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6년도에 발표한 I/O 최적화된 워크로드인 i3 인스턴스 패밀리도 높은 효율의 NVMe 스토리지를 갖추고 있었고 4K 기반의 최대 330만 IOPS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디스크 처리량에서도 최대 16GB/s에 대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i3 인스턴스도 물론 고사양을 할 수 있는 여러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들을 제공했었지만 19년도에 발표한 나이트로 기반의 i3 EN 인스턴스는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i3 인스턴스에 비해서도 최대 50%의 절감하는 SSD 인스턴스의 기가바이트당 비용도 최적화됐고 2.6배 이상 향상된 vCPU당 기가바이트인 스토리지 밀도에서도 확실히 그 성능적인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vCPU에 대해서 최대 2.7배 향상된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율이 원하는 가장 높은 레벨에서의 I/O 처리할 수 있는 워크로드용으로 개발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저희 나이트로 쪽에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인텔 CPU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AMD나 엔비디아의 GPU 프로세서나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탑재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컴퓨팅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비톤 프로세서와 관련되어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1세대인 그래비톤 프로세서로 구동되어 있는 A1 인스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비톤 프로세서는 ARM의 64비트 네오버스 코어와 맞춤형 실리콘을 통해서 AWS가 직접 설계한 첫 번째 칩이고요. 스케일아웃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과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ARM 기반에 대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ARM 기반의 컴파일링이나 에뮬레이션 관련돼 있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가지고 계신 워크로드를 빠르게 제품 출시하는 데 도움드림으로써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A1 인스턴스는 이 그래비톤 1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탑재한 기반으로서 최대 45%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워크로드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낮은 비용과 여러 나이트로 시스템으로서의 리소스 효율화와 극대화라고 하는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스턴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비톤 1 프로세서에 기반한 A1 인스턴스 패밀리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뿐만 아니라 베어메탈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EBS 대역폭으로 최대 3,500 Mbps, 버스팅 할 수 있는 용량으로도 3,500 Mbps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성능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를 탑재하고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어 있는 그래비톤 2 프로세서 및 그래비톤 1 프로세서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2 및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수세 리눅스와 같은 여러 엔터프라이즈 OS 및 우분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해당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이 운영체제를 선택하셨을 때 ARM 기반의 인스턴스인 A1과 최근에 발표된 인스턴스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AWS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외부의 서드파티에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들과 통합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 여러 워크로드들을 커버를 할 때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코드 빌드나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 클라우드 워치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같이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 벤더에서의 지원 상황을 커버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워크로드에 반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반에서의 서비스들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와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EKS 등과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여러 워크로드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에코시스템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 내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축하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뮬레이션 및 크로스 컴파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ARM 기반에서의 워크로드를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설계한 ARM 기반의 프로세서인 그래비톤 프로세서는 16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64비트 ARM 네오버스 코어에 구축한 첫 번째 프로세서입니다. 최대 16vCPU와 1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 3.5GBps의 EBS 대역폭을 제공했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래비톤 2 프로세서는 1세대 그래비톤 1 프로세서에 비해 7배 더 빠른 성능, 4배 더 많은 컴퓨팅 코어를 제공했고 2배 더 많은 캐시와 5배 더 빠른 메모리 속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7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역시 동일한 64비트 ARM 네오버스 코어에 구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64vCPU와 2.5GBps 네트워크 대역폭과 18GBps의 EBS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비톤2 프로세서 기반으로 6개의 인스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범용,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는 패밀리가 발표가 되었고 이 중 M6G가 현재 프리뷰 상태입니다. 범용 인스턴스 패밀리, 컴퓨팅 인스턴스 패밀리,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 패밀리는 올해 출시 예정으로 이 모두 향상된 네트워킹 및 EBS 최적화, 로컬 NVMe 기반의 SSD 블록 수준의 스토리지 옵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세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로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존 그래비톤 1 프로세스 대비해서 향상된 성능 덕분에 다양한 워크로드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웹 및 게임 서버의 개발 검증 운영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나 고성능 컴퓨팅, 미디어 인코딩, 데이터 레이크에 기반한 분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나 메모리 캐시,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서비스에도 이 인스턴스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비톤2 기반의 M6G 인스턴스와 현재 세대의 M5 인스턴스를 비교하는 몇 가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와 자체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것을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벤치마킹이 여러분들한테 이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레퍼런스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SPC에서 발표된 정수에 대한 벤치마킹인데요. 이 SPC 인트 2017이라고 하는 벤치마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으며 CPU를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인 예를 들면 펄에 대한 코드나 GCC에 대한 코드 컴파일링이나 개별 이벤트 에뮬레이션이나 XML에서 HTML로 변환하는 등에 대한 다양한 워크로드의 벤치마킹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M5보다 vCPU당 최대 44% 더 빠른 실행이 가능했고 20%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서버 및 로드 밸런서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엑스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HTTP를 사용하는 배치 그룹에서 4개의 백엔드 서버를 두고 이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적은 요청으로 512개의 클라이언트를 시뮬레이션하는 M6G의 인스턴스가 M5의 인스턴스에 비해 초당 최대 24% 더 많은 요청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응답성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아닌 상단 레이어에 캐시를 두고 활용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memcachd가 있었는데요. 이 memcachd를 사용하는데 최대 43%의 더 높은 요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인스턴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인코딩에서도 이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은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전송을 하는 데 미디어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비디오 파일의 전송과 저장에 필요한 대역폭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을 좀 더 높여서 내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H.264-1080p로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X264 인코더에 대한 성능을 비교했을 때 M5보다 M6G가 약 20%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래비톤2 프로세스 자체가 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부동소 수점 및 정수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계 학습에 대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M5의 인스턴스의 프로세스에서도 이 부동소 수점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M6G에서는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머신러닝에서의 인퍼런스에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옆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약 20% 이상의 빠른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DA와 같은 공정 자동화에 반드시 필요한 칩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도 이 인스턴스가 사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칩 개발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ARM에서도 한 달에 수백만 시간의 CPU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설계를 신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데 많은 인스턴스들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케이던스의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ARM 코어텍스 A53을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M5 대비 최근에 나왔던 M6G에 대한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로 4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AWS 내부에서도 이 그래비톤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가 점차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엔진X의 성능 평가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그래비톤2로 전환 중이고요. M6G가 현재 프리뷰 상태이나 M6G가 GA가 되는 상황에서 일라스틱 캐시나 EMR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백엔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비톤2 기반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의 TCO를 절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범용 워크로드에 대비해서 이미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셨었고 범용 인스턴스인 M5 대비 20%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유사한 인스턴스와 비교해서 최대 40%까지 향상된 가격과 성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 세대의 인스턴스를 적용하는 것 대비 최근에 나왔던 그래비톤2 기반의 인스턴스에서 TCO를 절감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팅 자원을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십니다. 이때 기존의 X86 64비트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64비트 ARM을 선택하시면 관련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하실 때 기존의 그래비톤 1의 A1 인스턴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걸 통해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비톤 2 기반의 인스턴스들이 프리뷰이거나 아직 프리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ECS나 EKS와 같은 클러스터 구성에서도 A1 인스턴스 및 그래비톤2 기반의 인스턴스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선택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배치와 같은 서비스에서도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컴퓨팅에 프로비저닝 되는 컴퓨팅의 자원에 대해서 이런 A1 인스턴스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코드 시리즈인 코드 커밋과 코드 빌드 쪽 특히 코드 빌드에서 ARM 기반의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이미 제공이 됨으로써 현재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빌드하는데 A1 인스턴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ARM 기반의 인스턴스 및 AWS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돼 있는 내용 혹은 강연 평가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강연 평가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